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을 통해 비즈니스 회복력 구축,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랜섬웨어 방어라는 주제의 EDM 내용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을 노리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바로 이 랜섬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안 담당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한 명의 실수로 회사 내부에 랜섬웨어가 퍼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악성 코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랜섬웨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의 특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DM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EDM의 첫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을 통해 비즈니스 회복력 구축이라는 제목의 EDM인데요. 여기서 비즈니스 회복력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어 중단됐을 때 빨리 복구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볼까요? IT 리서치 기관인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티지 그룹에서 IT 전문가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 중 대가를 지불한 후에도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이 8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랜섬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랜섬웨어는 특정 인물을 인질로 삼고 요구하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악성 코드를 뜻하는 멀웨어의 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기업 혹은 개인이 IT 자산에 피해를 주는 악성 코드인데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이를 인질로 삼아 대가를 요구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를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랜섬웨어에 걸리면 중요한 데이터들이 열람할 수 없게끔 암호화되고 이를 복호화, 즉 암호를 풀려하면 해커가 제시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해커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해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호화 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랜섬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커들은 데이터 복호화 비용을 암호화폐로 받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암호화폐의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라인 송금 혹은 해외 결제 서비스로 대가를 받게 되면 추적이 용이해서 금방 수사기관에 의해 꼬리를 잡힐 수가 있겠죠. 어쨌든 범죄 행위로 갈취한 돈이니까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지갑의 주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지갑을 거쳐 암호화폐를 전송해버리면 추적 역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랜섬웨어 역시 더욱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랜섬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인질로 삼고 몸값을 암호화폐로 요구한다인데 문제는 해커가 요구하는 몸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100% 모두 복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SG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무려 86%가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랜섬웨어가 계속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해커의 공격 수단과 더불어 랜섬웨어 역시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AV나 EDR 솔루션과 같이 랜섬웨어를 조기에 탐지해서 차단해주는 랜섬웨어 솔루션들을 뚫고 침투할 가능성이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보안 솔루션으로 100%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어서 EDM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DM의 중간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 중 대가를 지불한 후에도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이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백업 복사본이 감염되거나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조직의 비율은 87%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랜섬웨어는 운영 서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백업 서버의 데이터까지도 암호화시킬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의 랜섬웨어의 경우 운영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백업 서버의 데이터로 복구하는 것으로 대응이 됐거든요. 하지만 백업 서버의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운영 서버에 랜섬웨어가 걸려서 백업 서버의 데이터로 복구하더라도 여전히 랜섬웨어는 사라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비책으로 백업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백업 서버 역시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스토리지 용량의 에어갭을 적용하여 랜섬웨어 이벤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고작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에어갭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어갭은 디바이스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이 와이파이나 셀룰러,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연결 혹은 이더넷 전원 케이블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디바이스는 에어갭 상태가 되고요. 에어갭 상태에 놓인 디바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에어갭 상태의 디바이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백업에 적용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운영 서버의 데이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백업 서버, 즉 미디어 서버로 이렇게 백업이 됩니다. 근데 에어갭 백업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백업 서버에 백업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분리하면 에어갭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백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다 된 다음에 다시 분리시켜야 하는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에서의 에어갭은 이런 네트워크 분리가 아니라 아예 제3의 지역에 백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형의 백업으로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테이프 백업입니다. 백업 서버의 디스크가 아니라 테이프의 백업을 받고 그 테이프를 바로 꺼내면 그 순간 에어갭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를 자사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공간에 보관하면 됩니다. 하지만 복구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에 백업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업의 운영 서버에 침투한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합니다.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장기 보관을 위한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자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백업 서버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불변성, 이뮤타블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웜 스토리지에 백업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할 데이터를 찾아 수정해야 하죠. 그리고 만약 기업이 원하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할 때 협박 수단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웜이 Write Once, Read Many의 약자로 한 번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일종의 에어갭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EDM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랜섬웨어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델 테크놀로지스 솔루션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격리입니다. 에어갭 볼트 내에서 물리적 및 논리적으로 데이터 격리라고 하는데요.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솔루션은 데이터를 볼트, 즉 금고로 명명된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와 완전히 격리를 시키고요. 게다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 별도의 보안 자격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만약에 복구가 필요할 경우 복구할 데이터와 운영 시스템만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단절된 에어갭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이 환경은 자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불변성입니다. 여러 계층의 보안 및 제어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에 저장할 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불변성을 지닌 복제본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인지 AI를 통해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데이터만 백업합니다. 마지막은 인텔리전스입니다. 머신러닝 및 분석으로 복구 기능 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AI로 점검해서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버 센스라는 솔루션을 통해 백업할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점검, 분석하는 컨텐츠 인덱싱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 100가지 이상의 통계를 분석해서 데이터 손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신뢰도는 99.5%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AI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로 판명난 데이터만 백업하고 자동화된 복원 및 복구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랜섬웨어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EDM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비즈니스 회복력 향상이라는 것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호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러한 환경 구현을 위해 델 테크놀로지스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EDM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던 랜섬웨어 피해 및 대응 현황에 대한 ESG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의 비즈니스 회복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사이버 센스와 같은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한 IT 인프라 환경 구현을 고민 중이신 IT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